지금 여러분의 직장은 어떤가요? 마지막으로 읽은 책 뭔지 기억하시나요? 책 내용은 얼마나 기억하시나요? 혹시 책은 많이 사는데 끝까지 읽은 책은 별로 없고, 읽어도 금방 까먹고, 시간은 썼는데 삶은 그대로인 느낌 안 드시나요?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냥 책만 많이 읽으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하루 2시간씩 꾸준히 독서를 이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고, 감정 소비가 줄어들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작은 말 하나에도 괜히 하루 종일 신경 쓰고 남들과 저를 비교하면서 혼자 지치는 날도 많았는데, 책을 읽는 시간이 쌓일수록 조금씩 제 안에 중심 같은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심리학자들은 독서가 뇌의 사고 구조 자체를 바꾼다고 말하고,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도 독서를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로 꼽습니다. 실제로 뇌 과학에서는 독서를 할 때 단순히 언어 영역만 쓰는 게 아니라 상상, 공감, 기억, 감정 처리와 관련된 영역까지 같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정보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죠. 물론 책 한 권 읽는다고 인생이 갑자기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매일 반복되는 독서는 생각보다 훨씬 천천히 그리고 깊게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2년 동안 매일 2시간씩 책을 읽으면서 삶의 질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느낀 변화들에 대해서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크게 달라진 건요,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뭔가를 계속 보고만 있었거든요. 쇼츠 보고, 인스타 보고, 추천 영상 넘겨보고. 근데 막상 하루가 끝나면 남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분명 계속 정보를 받는데 제 생각은 점점 사라지는 느낌? 근데 독서를 시작하고 나서는 한 문장을 읽더라도 자꾸 멈춰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 나는 이런 상황이면 어땠을까? 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지? 이런 질문들을 혼자 계속 떠올리게 됐어요. 특히 좋은 문장 읽으면 그날 하루 종일 그 문장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가 있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깊이 처리 효과라고 부르는데, 정보를 오래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냥 많이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을 봐도 오래 생각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라기보다 생각하는 습관 자체를 만드는 훈련에 가까운 거죠.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뭔가 억지로 생산적인 사람이 되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나를 이해하게 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책을 빨리 읽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읽는 거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몇 권의 책을 읽었지만 몇 권 읽었는지에만 집착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한 문장을 읽고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요, 감정 소비가 진짜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SNS를 보다 보면 괜히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멋진지, 그런 것들만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근데 책을 읽는 시간은 좀 달랐어요. 책은 이상하게 사람을 바깥보다 안쪽으로 향하게 만들더라고요. 남의 삶을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느낌? 그래서인지 예전보다 괜히 흔들리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아직도 불안하고 흔들릴 때 많죠. 근데 예전처럼 감정에 바로 휩쓸리진 않게 됐어요. 책을 읽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과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긴 문장들이 이상하게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아,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그 감정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꽤 안정이 되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적 거리두기랑 조금 비슷하게 설명하기도 해요. 책을 읽으면 내 감정을 바로 터뜨리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소설이나 에세이를 읽을 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신기하게도 내 감정도 같이 정리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어요. 독서를 도피처럼만 쓰기 시작하면 오히려 현실을 안 살게 되더라고요. 저도 한동안은 책 읽는 시간만 좋아하고 정작 현실 문제는 계속 미루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결국 중요한 건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카페 가면 괜히 핸드폰부터 켰거든요. 근데 책 들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덜 심심해졌어요. 오히려 기다려질 때도 있었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책 읽는 시간이 괜히 하루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느낌? 그리고 책 속에는 제가 평생 만나보지 못할 사람들의 삶이 들어있잖아요. 전혀 다른 시대를 살던 사람, 다른 나라에서 살아온 사람, 저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 근데 책을 읽는 순간만큼은 그 사람의 머릿속을 같이 걸어다니는 기분이 들어요. 실제로 독서는 공감 능력을 높이는 활동으로도 많이 연구되는데, 특히 소설을 읽을 때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아진다고 해요. 왜냐면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계속 누군가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니까요. 저는 그 감각이 너무 신기했고, 그래서 점점 독서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하나 느낀 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깊게 생각하는 힘도 점점 약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자극만 보다 보면 조용한 시간이 어색해지니까요. 그래서 전 일부러라도 핸드폰 없이 책만 들고 카페 가는 시간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 시간이 제 멘탈을 진짜 많이 안정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질이 진짜 달라졌어요. 이건 단순히 아는 게 많아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루를 보는 감각 자체가 달라졌다는 뜻에 가까워요. 예전에는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갔거든요. 근데 독서를 시작하고 나서는 하루 안에 생각이 남기 시작했어요. 좋은 문장을 메모하기도 하고, 갑자기 떠오른 생각을 적어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책 한 권 때문에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기도 했어요.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삶이 깊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행동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반복하는 행동에 맞춰 정체성이 만들어진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독서하는 행동 자체가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조금씩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변화가 생각보다 엄청 컸습니다. 우리는 너무 빠른 정보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책은 억지로라도 사람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내 생각으로 살게 만들어요. 저는 그 시간이 삶을 훨씬 건강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요즘 머리가 너무 복잡하거나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 드신다면 오늘은 딱 10분만이라도 책을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부터 어려운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괜히 이 책 읽어야 똑똑해 보이겠지 하면서 막 억지로 읽으면 독서 자체가 싫어지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 계속 다음 장이 궁금한 책, 그런 것부터 읽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독서는 결국 오래 가야 하니까요. 진짜 신기하게도 그 짧은 시간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